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적, 가족, 직위, 연령. 당신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살펴라. 국민성의 결함을 인정하고 고쳐가라. 물을 흘러가며 지층의 성질에 따라 변하고 인간은 태어난 곳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유리한 땅과 하늘을 차지해서 혜택을 보는 국민들도 있다. 가장 뛰어난 민족들도 나름대로의 과오를 지니고 있다. 인접한 민족들은 그것을 단속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과오를 반드시 비난한다. 사실 자기 국가의 실패를 통해 개선해가는 행위는 대단히 영리한 일이다. 그것을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가장 뛰어난 장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 신분, 직위, 연령에 따른 과오도 분명히 존재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여러 결점을 지니고도 전혀 주의하지 않고 자신의 과오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끔찍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은 남들과 어울려 걸어야 한다. 교제를 통해 매너와 취향을 배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품성과 재능까지 습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는 뛰어난 이와 어울리고 여러 기질들이 어우러져 무리 없이 친근하게 지낸다. 다른 사람에게 맞춘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다. 대립되는 것끼리의 상호작용으로 세계는 아름다워지고 유지된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조화로워진다면 도덕적인 조화도 이뤄질 것이다. 친구냐 상대편이냐를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하라. 왜냐하면 극단의 반대끼리 결합했을 때 아주 분별 있는 중도가 찾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친구, 동료, 기타 여러 만남에서도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말은 나쁜데 성과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다. 하지만 말은 좋은데 성과가 나쁘다면 그것이 더 나쁘다. 말은 바람 같아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고 공손한 말씨로만 살 수도 없으니 정중한 기만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말은 성과로 나타나야 가치를 지닌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본래의 가치를 내지 못하고 고작 그늘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초반의 열기를 활용하라. 엄청난 기회이나 금세 사라져버릴 테니까. 초심자의 행운을 잘 이용하라. 왜냐하면 누구나 아직 새로운 면모가 있는 한 높이 평가된다. 새로움은 일상적이지 않고 변화로 인식되기에 탁월하지만 익숙한 것보다 오히려 평범해도 새로운 것이 환영받는다. 능력도 자꾸 사용되다 보면 닳고 식상해지니까. 그러나 새로움의 영광은 매우 짧다는 것을 명심하라. 나흘만 지나도 존경심이 사라진다. 따라서 초반에 인정받은 짧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순식간에 지나갈 그 박수갈채를 최대한 활용하라. 왜냐하면 일단 새로움에 대한 열기가 지나가면 곧장 열정이 식고 새로웠던 것들이 식상한 관습으로 취급한다. 기억하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되 금세 지나간다는 것을. 자신의 행운의 별을 따라가라. 당신의 행운의 별을 알아라. 그 별을 모르면 무력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군주와 권력자들이 명성을 누리도록 돕는다. 어떤 사람들은 현자들의 호의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은 특정 국가에서보다 더 좋게 받아들여졌고 이 도시보다 저 도시에서 더 잘 보였다. 마찬가지로 직위나 신분에서도 종종 자신과 더 잘 맞는 것들을 발견한다. 다 비슷하거나 심지어 똑같은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도 말이다. 운명의 여신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원할 때 카드를 섞는다. 그러니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함께 자신의 행운의 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행운을 잡을지 경솔하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운을 놓칠지는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별을 따르고 그것을 도울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을 바꾸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작은 곰자리를 보면서도 북극성을 놓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당신이 한 일을 돋보이게 하라. 내면적 가치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두가 다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을 따라간다. 명성을 부여하는 건 대단한 기술인데 때론 칭찬만으로도 가능하다. 칭찬하면 남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고 멋진 호칭을 부여하면 남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다. 단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 또한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도 좋은 유인책이다. 모두가 그렇게 여기게 되어도 부러움을 낳기 때문이다. 절대로 자기 일을 쉽다거나 별일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본다. 모두가 이례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취향이든 이성이든 끌리기 때문이다. 오락가락하지 말라. 천성 때문이든 허세 때문이든 모순되게 행동하지 말라. 유능한 사람은 항상 최상으로 행동해서 신뢰를 얻는다. 그의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럴 만한 이유나 상황이 있는 것이다.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럴 만한 이유나 상황이 있는 것이다.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추하다. 매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지성도 의지도 행운까지도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어제는 하했다가 오늘은 검고 어제 긍정했던 걸 오늘은 부정하고 그렇게 자신의 신용을 깎아먹고 남들과의 관계도 망가뜨린다. 괜한 환상이 없는 사람이 되라. 괜한 환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현명한 기독교도가 되고 철학의 신하가 되자. 그런 척만 하거나 과시하지 말고 철학은 오늘날 그 명성을 잃어버렸지만 현자들이 펼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었다. 사색은 빛을 잃었다. 세네카가 로마에 처음 소개한 이후 철학은 한동안 대세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로 치부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만을 폭로하는 것이 사유하는 정신의 음식이며 정식한 사람의 즐거움이다. 자만하지 말라. 자기 만족을 드러내 보이지 말라. 자신에게 불만스럽다고 기색해도 소심하다는 뜻이니 안 되겠지만 자만해서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이다. 자만은 대개 무지에서 생기는데 신뢰를 깎아먹지만 않는다면 별 이득은 없어도 기분이 좋을 수는 있다. 타인의 까마득한 완벽성은 따라할 수 없으면 자신 안의 평범한 재능에 만족하면 된다. 하지만 차라리 의심이 현명하고 유용한데 그래야 불행을 피하거나 변고가 생겼을 때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불행을 걱정하고 있었다면 불행으로 놀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구제불능의 바보들이나 공허하게 자기만족에 한껏 취해 있으면서 다른 분야에까지 그 씨앗을 널리 퍼뜨린다. 정중함을 표시하는데 늘 주의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그들의 모습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에 맞도록 꾸민다. 나쁜 일은 쉽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의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의존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가치관 위에 서 있는 것에 만족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무엇이든 노력을 통해 행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종종 비용이 덜 들고 효과가 크다. 말로 대가를 치르고 행위를 얻는다. 세상이라는 이 커다란 집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한 도구가 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치 없는 인간은 없다. 누구나 자신의 성향에 따라 어떤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지혜로운 정중함이 필요하다. 실랑에 존경을 담아라. 사랑과 존경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대단한 행운이다. 보통은 존경하는 대상은 감히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은 증오심보다 무모하다. 애정과 존경심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나친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도 지나친 예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랑하면 친밀해지는데 친밀감이 앞으로 내딛는 매 걸음마다 존경심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적절한 것은 헌신적인 사랑보다 존경심이 담긴 사랑이다. 호의를 얻어내라. 우리는 호의를 통해 유리한 의견을 얻는다. 일의 가치만 신뢰해서 호의 따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호의의 도움 없이 공로만 있으면 아주 멀고 험한 길이 된다는 걸 안다. 호의는 모든 것을 수월하게 만들고 보완한다.
호의는 용기, 열정, 학식, 심지어 지혜 같은 것까지 제공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게 만든다. 반면에 추악한 실수들에는 눈을 감는다. 호의는 보통 추구하는 이익이 같을 때 성향, 민족, 친족 관계, 조국, 직위 등의 물질적 이익 또는 보다 차원 높은 공동체에서는 능력, 의무, 평판, 장점 등의 추상적 이익, 사실 호의를 얻는 건 난제이나 우리는 반드시 얻어내서 이용해야만 한다. 영혼이 단단하면 육체도 장수한다. 장수의 비결, 선하게 사는 것이다. 두 가지가 삶을 단축시킨다. 어리석음과 방탕함. 어리석으면 생명을 지킬 분별력이 부족하고 방탕하면 생에 대한 의지가 없다. 덕이 훌륭함의 결과이듯 악덕은 우매함에 대한 벌이다. 선한 삶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영혼의 단단함은 육체에까지 전해지기 때문이다. 선한 삶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장수하게 된다. 사리 분별력을 높여라. 사리 분별력이야말로 이성의 왕좌이고 주의의 토대이며 수월하게 성공을 쟁취할 수단이다. 신의 선물이자 맨 먼저 기도로 구해야 할 최고의 자질이다. 핵심 갑옷처럼 매우 중요해서 다른 자질들은 그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지만 이게 없으면 사람은 불완전해진다. 삶의 모든 행위는 사리 분별력에 달렸다. 어디에든 필요하다. 사리 분별력은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특징과 융합되어 가장 올바른 것들을 취한다. 유명세를 이용하라. 명성을 얻고 유지하라. 유명세를 이용하라는 말이다. 명성은 얻기 어렵다. 능력이 탁월해야만 따라붙기 때문이다. 그런데 탁월한 능력은 드물고 대개는 고만고만하다. 그러나 일단 명성을 얻고 나면 쉽게 유지된다. 명성에는 의무가 따르지만 얻는 것이 더 많다. 힘과 고상한 행동이 있으면 존경을 받고 일종의 위엄까지 인정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가치가 있는 명성만이 영원히 지속된다. 의도는 암호화하라. 영혼은 열정으로 드러나는데 가장 실용적인 지식은 그것을 변장시킨다. 카드패를 들킨 사람은 패배의 위험에 처한다. 엄청난 자제력으로 탐구자의 관심에 맞서 싸워야 한다. 살쾡이처럼 탐지하고 조개처럼 은폐하라. 당신의 취향을 절대로 들키지 말라. 안 그러면 누군가가 반박이나 아첨으로 맞설 것이다. 최대 결점을 파악하라.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라. 자신의 주요한 결점을 알라. 누구나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장점에 버금가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욕망이 커질수록 이 결점도 독재자처럼 커질 것이다. 그러니 이 결점을 없애려면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이 결점에 맞서는 전쟁을 분명하게 선포하라. 왜냐하면 일단 결점으로 인식하면 고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에 대한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가장 주요한 흠결을 없앨 수 있다면 다른 작은 실수들도 바로잡을 수 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다수의 호감을 얻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는다면 최상의 기쁨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아주 확실한 방법은 직장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거기에 기분 좋은 태도까지 더해지면 당신은 그 일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된다. 당신이 그 일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직무로 인해 명예를 얻는 사람도 있고 직무를 명예롭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후임자가 형편없어서 우리가 우수해 보인다면 그것은 영예가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교양인이 되어라. 문화와 품위. 우리는 야만인으로 태어나서 문화로 인해 짐승 이상의 존재가 된다. 교양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교양이 높을수록 더 인간다워진다. 문화를 가졌던 그리스인들은 나머지 국가의 국민들을 야만인이라고 자칭했다. 무지는 매우 야만적이다. 문화를 형성하는 대부분은 지식이다. 하지만 지식의 품위가 없으면 조잡할 뿐이다. 비단 지식뿐만 아니라 욕망, 특히 대화의 품위가 있어야 한다. 정신과 육체의 품위를 타고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사고, 언어,
의복영혼의 껍데기, 그리고 재능과 성과에까지 기품이 넘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든 거칠어서 자신의 장점조차 참을 수 없는 야만적인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성인이 되어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인이 되어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된다. 덕은 완전해지는 길목이자 모든 복의 중심이다. 덕은 사람을 이성적이고 신중하고 사려 깊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대담하고 숙고하고 정직하고 행복하고 인정하고 참되게 하며 모든 면에서 영웅으로 만든다. 사람은 신성함, 건강, 지혜로 행복해진다. 덕은 소우주이며 양심이라는 반원을 이룬다. 덕은 매우 아름다워서 신과 인간 모두의 호의를 얻는다. 덕은 더없이 사랑스러우며 오직 악덕만은 혐오스럽다. 덕만이 진지한 문제이고 다른 모든 것은 농담이다. 사람의 능력과 깊이는 행운이 아니라 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덕만 있어도 완전하다. 덕 있는 인간은 살면서는 사랑받고 죽어서는 기억된다.